한국에선 사법 리스크 해방된 이재명. 국제법으로 끝장낼 수 있나? AI에게 물어보니. 여러분 반갑습니다. 느리 PD입니다. 자, 이재명을 현재 한국의 실정법으로 사법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임기 중에는 불가능하다.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면 되지 않겠나라고 이제 말하겠지만 그 수단이 현실적으로 마땅치가 않습니다. 국내법으로는 거의 어려워졌습니다. 거의가 아니고 사실상 완전히 이제 그건 문이 닫혔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외생적 변수로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언급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볼 일이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권한과 어떤 힘으로 이재명을 저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을까요? 이제 그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야말로 혁명군의 이제 총사령관 같은 자격으로 너 내려와! 이게 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건 우리가 보더라도 여러분이 생각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국내 여론이 들끓어서 부정선거 뭐 이런 등등 친중 카르텔, 대북 송금권 이런 것이 이제 맞물려 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그 안에서 민주당 안에서도 반발 여론이 막 생기고 이래서 말이죠. 이렇게 퇴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겠죠. 결국 우리의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이제 끌어내려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국제법이 미국이 유엔이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쪽 이렇게 한번 이렇게 흥미삼아 한번 AI를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요. 현재 국가 원수를 국제법으로 사법 처리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합니다. 제가 현재 국가 원수를 국제법에서 사법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뭐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돌아오는 답변이 국제법으로 사법 처리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원칙적으로는 어렵다라고 합니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네요. 국제법상 국가 원수는 주권 면제를 향유한다라고 합니다. 이건 국가 원수의 고유한 특권인데요. 그 나라의 주권으로서 국제법을 이렇게 방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와 같이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예외 조항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이거 있구나라고 저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쭉 알아보니 여기서 말하는 주권 면제라고 하는 것은요. 국가는 특정한 국가 뭐 대한민국이라고 치면요. 다른 국가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가 원수는 이 주권 면제 조항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이재명을 재판할 수가 없어요. 미국 그 재판부에 미국 법정에 세울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권 면제 때문에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로서 그런 어떤 막가파 같은 상황은 피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국가의 독립성과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가 이 개입을 하면 되지 않겠나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거는 로마 규정에 따른 집단학살 조건이 있습니다. 집단학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 심각한 국제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단학살이라든가 전쟁범죄는 여기 이제 혐의가 없다고 보고요. 이재명에게는 반인도적 범죄, 이제 이게 어쩌면은 해당이 될까라는 어떤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의문의 죽음이 많았거든요. 그게 근데 지금 규명이 제대로 안 됐어요. 전부 의무사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재명하고는 아무 뭐 연관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밝혀진 것은 없지만 뭐 등등 그리고 안동댐 이야기 등등 이런 것들이 심각한 국제 범죄에 해당이 될는지 이것도 이제 한 번쯤은 논의의 대상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외적 사법 처리라는 게 있습니다. 예외적 사법 처리. 국제형사재판소가 국가 원수도 예외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로마 규정 제27조에 근거합니다. 국가 원수의 공적 지위가 형사 책임 면제를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인륜 범죄에 가까운 큰 어떤 범죄자일 경우에는 뭔가 어떤 국가의 원수라도 사법 처리를 위해서 뭔가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럴 경우에도 그 국가 원수가 이 법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다라고 하네요. 전쟁을 해서라도 잡아가야 될 텐데 지금까지 특정한 국가의 국가 원수를 이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운 사례가 없습니다. 거의. 정말로 뭐 패전 국가의 국가 원수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뭐 그렇지 않고 지금 이런 일반적인 상황에서
잡으러 간다 그래도 그것을 허용할 국가 원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공권력, 거대한 공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예외적 사법 처리라는 게 있습니다. 예외적 사법 처리. 그래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특정한 국가의 국가 원수도 예외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는 합니다. 이것은 로마 규정 제27조에 역시 근거하고요. 국가 원수의 공적 지위가 형사 책임 면제를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가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형사재판소보다는 다소 성격이 좀 부드러워질 수도 있겠죠. ICJ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법원으로 개인에 대한 사법 처리는 담당하지 않습니다. 이 ICJ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 분쟁만 재판하고요. 개인과 국가는 국제형사재판소가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경우에는 이 국제사법재판소에는 해당이 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대북 송금권 같은 유엔 제재 위반을 했기 때문에 만일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국제기구에서 입증을 시킨다 그러면요. 이것도 다소 저촉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완벽한 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기타 국제기구가 있는데요. 국제연합, 유엔 산하의 다른 기구들도 특정 분야에서 국제법 집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에 대한 사법 처리는 결과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가 거의 이제 독보적으로 뭔가 권한을 행사한다라고 합니다.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무튼 국제형사재판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서 이재명을 사법 처리하는 그 단계로 간다 그러면요. 직접적으로 뭡니까 법정에 세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여론을 덜 끌게는 할 수 있겠죠. 여론을. 그럴 때 이재명이가 지지율이 그냥 폭락하고 민주당 안에서도 이런 어떤 범죄자를 끼고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내부의 자성도 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정치적 생명을 끊을 수가 있겠죠. 일단 이재명을 잡으려면요. 바로 법적으로 한 방에 확 이렇게 죽이는 카드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정치력을 죽여야 됩니다. 정치력이 이제 이렇게 무너지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자면요. 선거에서 이기면 제일 좋겠지만 선거 이전에 수없이 많은 여론조사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재명의 지지율을 적어도 한 20%대 이런 식으로 끌어내려야 되죠. 당장은 어려울 겁니다. 시간이 좀 가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제가 되겠죠. 경제가 무너지면은 이재명도 무너진다. 저는 확신합니다. 현재 뭐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 뭐 저도 그런 관련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거는 단숨에 해결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이런 방송을 최근에 와서 많이 했는데 그때도 한 100일 정도 열심히 해보고 가능성이 없으면 더 이상은 무의미하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했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카드를 갖고 직접적으로 완전히 진짜 어떤 의지를 갖고 전격 제로 작전처럼 움직여주면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에서 공적 기관에서 정부 기구에서 그것을 발표하고 중국 카르텔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선거 뭐 상황 그리고 그동안 일어났던 수없이 많은 어떤 사례들 이것들을 적시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고 그리고 이제 외교 문서라든가 그리고 국가 대 국가 간의 어떤 공식 채널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어떤 처벌을 요구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국제 뉴스를 통해서 한국의 주요 언론을 통해서 또 크게 보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다 그러면요. 분위기는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상황을 바뀔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경우에 이재명은 현재 3권을 다 장악한 것처럼 보이고 모든 국가기관을 다 장악했잖아요. 언론까지도 그쪽으로 지금 쏠려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무너질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됩니다.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어떤 뭐 일종의 그 지지세 기반 그것이 밑둥부터 이제 흔들린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결론적으로 현재 국가 원수라고 하는 것은요, 원칙적으로 국제법상 주권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사법 처리 대상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국제형사재판소와 같이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그것이 반인륜 범죄로서 아주 규모가 크고 그야말로 이제 충격적인 어떤 그런 범죄자인 경우에 도저히 인류의 이름으로 이 공적으로 이제 이렇게
여길 정도 큰 범죄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벌이 가능한데 이런 경우에는 국제형사재판소가 뭔가 이렇게 공권력을 동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제 절대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도 여당인 경우에 그리고 여당이 또 다수당인 경우에 그것을 이제 이렇게 그 공권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겠죠. 심지어는 어떤 전쟁까지도 각오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래서 말이죠. 이걸 보면은 이재명을 잡는다라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도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그리고 한 방에 간다, 큰 거 온다 이런 어떤 관련 방송도 여러 번 했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많이 합니다. 우파 유튜버의 가장 큰 소재가 그거죠. 표현만 다를 뿐이지 전부 그런 이야기를 갖고 모스탄이 어떻다, 트럼프가 어떻다, 시진핑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도 많이 하잖아요. 자 그렇지만 냉정하게 이제 봐서 국내적으로 모든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 상황에서 이재명을 법정에 세운다라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제가 문득 생각이 나서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결코 만만치 않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 하고요. 결국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시간도 필요하고 트럼프라고 하는 큰 외생적 변수가 있으면 좋지만 그거 없이도 계속해서 이재명의 그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행동을 계속 해야 되고요. 다음 선거 총선이 되겠죠. 이제 총선이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이겨야 되죠. 반드시. 그러면 이재명을 잡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전혜였습니다.